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 언어의 한계가 이 세계의 한계다 이렇게까지도 좀 표현을 했죠. 저는 이게 어휘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낯선 단어들을 만나면 또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좀 붙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이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문해 내공의 어휘력 편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어휘력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휘력이 풍부해야지 세상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폭도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를 생각하면 어휘력이 약해지면 세상을 이해하는 폭도 좁아지고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어휘력이 좋다고 하면 뭐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안다거나 이런 걸 어휘력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당연히 어휘력 안에는 많은 단어를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 내 생각을 얼마나 정확한 어휘로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력이 좋다는 거는 어려운 단어를 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이해하는 세상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어휘력의 포인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 언어의 한계가 이 세계의 한계다 이렇게까지도 좀 표현을 했죠. 저는 이게 어휘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하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이런 폭이 매우 좁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우리 마태 효과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어휘력을 좀 다져주지 않으면 이 어휘력의 부족이 결국엔 성적의 격차로 이어지고 또 사고력의 격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해하고 또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하면 이게 사고력의 격차로 굉장히 이어지고 이 마태 효과에서 점점 더 그 격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어휘력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은 공부의 기초가 되면서도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문해 내공 책을 보면 어휘력 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휘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세상과 더 잘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도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세상과 소통하는 데 어휘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어휘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이런 이제 뭐 뉴스 보도도 많고 뭐 조사 결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난다라고 해도 화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불쾌할 수도 있고 뭔가 서운할 수도 있고 뭔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내 생각도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감정도 잘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휘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화가 나, 짜증나 이게 아니고 네가 지금 선을 넘은 것 같아서 내가 불쾌해. 아니면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서운해. 이런 식으로 좀 더 정교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서 무조건 화가 나, 짜증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성인들한테도 어휘력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력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독서죠, 독서. 독서를 통해서 좀 다양한 어휘들을 만나게 되면 어휘력 습득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책을 읽지 말고 저는 좀 낯선 책을 가끔씩 읽는 이런 과정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낯선 책을 읽으면 낯선 어휘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휘력이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낯선 단어들을 만나면 또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흘러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낯선 단어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좀 붙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이 의미화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 단어가 좀 어느 때 많이 쓰일지 한번 상상도 해보고, 그리고 나라면 이 단어를 좀 어떤 단어로 대처해 봤을지, 나라면 어떤 단어로 이 자리를 채워봤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서 의미화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남는 게 없어요. 기억이 되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미화하는 과정. 이 단어는 어느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리고 이 단어를 좀 대신할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떠올려 보면서 의미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중요한 포인트가 단어를 수동어휘에서 능동어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동어휘는 내가 읽었을 때, 그리고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어휘, 그리고 능동어휘는 내가 말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어휘예요. 보통 사람들은 수동어휘가 능동어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수동어휘가 능동어휘로 전환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미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수동어휘를 능동어휘로 바꿀 수 있어서 내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내용도 제가 문해내공의 어휘력 편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나 맞춤법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저는 직업이 북 에디터이다 보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이렇게 글 쓴 거나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틀린 맞춤법들 이런 거 많이 발견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맞춤법 중에 하나가 외래어 표기법이 아무래도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음하는 거하고 표기법이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컨텐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콘텐츠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액세서리라고 써야지 맞죠. 그리고 워크샵도 안 됩니다. 워크숍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색하죠. 초콜릿 아니고 초콜릿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발음하는 거하고 표기법이 다르다 보니까 외래어 표기법에서 좀 많이 오류가 있는 편이고, 우리말 중에서는 제가 정말 많이 틀리는 거 보는 경우가 들르다. 휴게소에 들렸다 갈게 할 때 들렀다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들렸다라고 많이 쓰시죠. 그리고 뭐뭐 할게, 그리고 뭐뭐 할게,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할게가 맞고 할게는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서와 로서도 우리 많이 헷갈리는 맞춤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분, 자격, 지위 이런 거를 나타낼 때는 우리 로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하다 할 때는 로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단, 방법, 도구를 나타낼 때는 로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할 때는 로서가 들어가야지 맞겠죠. 든지와 던지도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 중에 선택을 할 때는 든지가 맞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든지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과거의 어떤 경험을 회상할 때는 던지가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춥던지 온몸이 얼어붙을 뻔했어 라고 할 때는 던지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떤 과목, 학습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야, 이게 아니고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나를 이 세상과 연결해주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종호 교수님과 제가 함께 쓴 문해내공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문해력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